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수업 노트 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10단원 환경문제 관련된 내용 중에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발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 모습에 대해서 지도에서 표시해가면서 총 3가지의 그런 산업들의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88쪽, 189쪽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3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환경문제 유발 산업은 오늘 이제 살펴볼 건 첫 번째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산업, 몸에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성면 같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2년, 3년 정도 쓰면 끝나잖아요.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 전자기기나 전자제품들의 폐, 못 쓰는 것들이 쓰레기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쓰레기라고 하는데요. 전자쓰레기의 이동. 그리고 세 번째는요. 농업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이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의 세계화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농업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지도를 보고서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공해 유발 산업입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산업들의 이전의 모습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로 성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면은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성면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이런 성면에 대한 기계를 못 사용하도록 규제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진국에서 다음에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시기별로 달리해서 이 성면을 이용한 공해 유발 산업, 기계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서부 유럽에 여기에 있는 국가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가 보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아메리카에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서쪽에 중국,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 요런 국가들이 대강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위치를 찾아보시고요. 대략적인 이동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해 볼 건데요. 파란 색깔, 자, 요거는 예전에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시기에 이동의 시기를 표현한 겁니다. 비교적 옛날이죠. 그래서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먼저 생각됐던 선진국에서 그 다음 좀 못 사는 국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성면을 이용한 기계들이 독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방직기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요게 기계가 이동이 됐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한 건데 이런 나쁜 기계나 공장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동했냐 적어볼게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좀 이따가 알게 된 일본에서 위험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발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성면의 위험성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이 빨간색은 이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면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성면 방직 공장, 방직기기가 더 이상 못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아직 가난하고 인식이 없었던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그 당시에 선진국이 되면서 좀 인식이 개선됐던 국가에서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덜한 그런 국가들로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자, 종합해보면 이동 경로를 보면, 자, 시기별로 그때의 선진국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곳에서 지금 오른쪽에는 좀 아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덜해서 성면이란 위험물질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렇게 크게 규제를 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런 식으로 나쁜 물질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지리적인 그 분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란 색깔,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자, 요 모습은 이제 성면이나 공해 유발 산업의 모습이고요. 다음 두 번째, 아까 전자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전자쓰레기의 이동입니다.
전자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수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금, 구리 이런 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난한 국가에서 쓰레기를 받아다가 금속을 해체하고 막 이러면서 걔네가 필요한 부분을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안 쓰는 폐 가전제품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전자쓰레기 이동은 크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럽 부분에서요. 유럽을 북부 유럽과 서부 유럽, 남부 유럽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을 갈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 유럽 쪽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서쪽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집트,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인도, 옆에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 밑에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미국과 캐나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여기 큰 나라 브라질. 자, 이렇게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어떤 식으로 이동했을까?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 자, 요것은 이제 전자쓰레기가 주로 만들어지는 지역,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스마트폰을 쉽게 바꾸는 지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 색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자, 여기는 뭐냐면 조금 비교적 가난하거나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국가에서 온 전자쓰레기를 좀 분류해서 거기서 필요한 자원들을 얻어 쓰는 지역. 발생 지역이 아니라 처리 지역이 되겠네요. 처리하는. 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입니다. 유럽의 서쪽,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런 선진국들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해 주시고요. 영국. 자,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전체 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좀 이런 걸 받아서 분류하는데 어디냐? 여기 동부 유럽 쪽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집트, 서쪽 아프리카 지역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자, 이건 전체적으로 크게 이동하는 거를 지도에서 나눠 놓은 건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 먼저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서유럽에서 아프리카 지역들로 이런 식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에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요. 전자쓰레기가 지금 이동하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주로 인도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유럽 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다시 요게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중국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란 색깔 국가 쪽에서 빨간 색깔 국가들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파란 색깔 주로 전자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국가들 어디냐? 자, 여기는 주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지금 표현해 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 뭐 이쪽 등등, 호주 등등. 자, 반면에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은 그보다 조금 가난한 지역입니다. 주로 이 지역은 개발도상국이고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들, 그리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자, 등등. 자, 동유럽은 유럽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좀 어려운 국가들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어디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요 그림을 보고 자, 이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선생님 그림을 아직 안 그렸는데 마지막은요, 농업의 이전입니다. 자, 농업 중에서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좀 뭔가 아무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훼 농업입니다. 화훼 농장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훼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뭘까요? 꽃입니다. 꽃, 장미꽃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게 유럽에서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요. 유럽 쪽에서 주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지도를. 자,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에서 이렇게 유럽 쪽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터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영국.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볼 국가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쪽에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이쪽에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국가. 자, 여기가 어디냐? 왼쪽에 위에 있는 조그만 국가,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자, 여기는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아주 작은 나라지만요 돈이 많은 부자 나라죠. 그리고 이 꽃에 있어서는 아주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전체의 꽃 거래 요거의 80%가 바로 요 국가에서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꽃 시장에 있어서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국가는 어디냐면 여기는 케냐라는 국가입니다. 자, 왜 이 두 개가 나왔냐면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시장이 컸기 때문에 장미꽃 같은 그런 농장들이 네덜란드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아프리카의 남쪽에 있는 엄청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꽃 시장이 엄청나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농장들이. 자, 왜 이동을 할까요? 자, 그냥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 그런데 이것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장미꽃 농장들이 아프리카 특히 케냐 이런 데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 케냐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이동이 나타나는지. 먼저 네덜란드,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케냐. 자, 이렇게 네덜란드는 일단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케냐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하는가 볼게요. 먼저 네덜란드는 아까 말했듯이 세계의 전체적인 전 세계의 꽃 거래의 이 작은 나라에서 80%를 담당하는 아주 큰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네덜란드는 선진국이라서요, 이 꽃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장미꽃이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사람보다 더 먹는데요, 훨씬.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 다음에 물값, 이런 비용들이 이 네덜란드 안에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물값 이런 게 아깝고 이게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 거기서 나오는 농약 같은 게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지 않냐. 환경에 대한 규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시장은 크지만 이거를 기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케냐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고요.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그 다음에 아직 개발도상국이라서 환경에 대한 규제,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농약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게 아직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요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케냐로 꽃 농장이 이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꽃 농장이 이전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꽃 농장이 그냥 이전하면 뭐 케냐에도 일자리 생기고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케냐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일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겠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냐는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적도가. 자, 케냐의 정확한 위치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적도 근처예요. 선생님 지금 조금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케냐는 원래 조금 건조 기후에 속합니다. 열대 기후에 속하기도 하지만 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국가는 좀 아니에요. 뭐 사바나 기후라고 해서 좀 부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케냐는 원래 물이 좀 부족한데 농장들이 들어오면서 물 소비가 늘어났죠. 특히 사람보다 꽃이 쓰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 부족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요게 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장미꽃 농장에서 나오는 물뿐만 아니라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오염이 됩니다. 이런 오염 물질들이 주변으로 배출되면서 케냐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케냐로 꽃 농장이 이전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보면요. 오늘은 세 가지를 봤는데 지도를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공해 유발 산업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전자쓰레기도 비슷한 이유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 세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화훼농업도 농장들도 주로 이동한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동의 방향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